유치원. 신라의 귀족 최충은 어질고 현명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최충에게는 아름답고 착한 아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사랑하였지만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최충은 늘 고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환한 미소를 띠고 최충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여보,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렇게 기쁜 일이... 최충은 뜻밖의 소식에 놀랐지만 기쁜 마음에 아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최충이 관아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하인 하나가 머뭇거리며 최충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하인이 최충에게 다가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마님께서 이상하게도 낮에 종종 갑자기 사라지시곤 합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인의 말에 최충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날 최충은 자고 있는 아내의 발목에 색시를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관아로 가는 척하며 밖을 나와 집 앞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거대한 구름과 바람이 최충의 집을 덮었어요. 최충은 집 기둥을 간신히 붙들었지요.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과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아내가 위험하다. 최충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갔지? 조금 전까지 방 안에 있던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 아내의 발목에 묶어두었던 색시를 따라가 보자. 최충은 색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놀랍게도 그 색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동굴로 이어져 있었지요. 이런 곳에 동굴이 있었던가? 최충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최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을 잃은 채 동굴 안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거대한 금돼지가 잠들어 있었지요. 저 금돼지가 잠에서 깨면 아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예전에 듣기로는 사슴의 가죽을 금돼지의 목에 붙이면 죽는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사슴 가죽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때 최충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집 끈이 생각났어요. 그 끈은 사슴 가죽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 이것을 금돼지의 목에 붙여야겠다. 최충은 조심스럽게 사슴 가죽끈을 금돼지의 목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금돼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곧 숨을 거두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내가 놀란 눈으로 최충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무사해서 다행이오.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최충과 아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최충의 집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충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시온으로 지어야겠어.
그 금돼지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지만 아마도 이렇게 귀한 아이를 얻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소. 최충이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디 총명하게 자라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잘 키워봅시다. 최치원은 두 사람의 바람대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청명했던 최치원은 공부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최충은 아들의 학문을 위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뛰어난 학문을 가진 최치원을 가르칠 만한 스승을 찾기가 무척 힘들었지요. 최치원이 12살 되던 해였어요. 진지한 표정을 한 최치원이 아버지 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충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시원아, 무슨 일이냐?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저는 당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뭐? 당나라에? 예, 그곳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최충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 먼 곳까지 가기에는 아직 너의 나이가 어린 것 같구나. 최충이 타이르듯 말했어요. 하지만 굳은 결심을 한 최치원을 말릴 수 없었지요. 넓은 곳에 가서 풍부한 학문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최충은 마지못해 아들의 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도록 하여라.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당나라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 그렇게 12살의 어린 소년 최치원은 당나라로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대부분은 신라 귀족의 자식들이었지요. 그만큼 당나라에는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답니다. 이곳에 오기를 잘했어. 최치원은 수많은 책과 학자들을 접하며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6년) 후 18살이 된 최치원은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지요. 그리하여 선주표 수현위라는 벼슬을 받았답니다. 또한 최치원의 문장은 너무나도 뛰어나 당나라의 황제까지 크게 감탄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황소의 난은 황소라는 사람이 농민들과 도적대를 이루어 난리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 도적대는 백성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당나라의 관리였던 최치원은 황소의 난을 무찌르기 위한 군대의 종사관으로 뽑혀 서기가 되었지요. 이때 최치원은 황소와 그 부하들에게 보내는 글을 지었답니다. 이 글이 바로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랍니다. 토황소 경문은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힌 황소는 귀신들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란 내용이었어요. 토황소 경문의 문장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이 글을 읽던 황소가 놀라 말 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뛰어난 문장가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최치원은 이제 당나라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요. 높은 벼슬을 얻고 학자로서의 명예도 얻었지만 최치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 신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곳 당나라에서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조국 신라는 지금 어떠한가? 온 나라의 도적대가 들끓고 신라 왕실은 백성은 돌보지 않은 채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제 나는 신라로 돌아가
신라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치원은 당나라 황제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당나라 황제가 붙잡았지만 최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결국 최치원은 28살의 나이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왔을 때에는 헌강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나 곧이어 진성여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지배층이 사치를 일삼으며 썩어가고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졌지요. 화가 난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에 진성여왕이 최치원을 불렀어요. 그대의 명성은 익히 들었어. 지금 우리 신라는 무척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오. 그대가 신라를 위해 애써주시오. 최치원은 어떻게 하면 신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 끝에 쓴 글이 시무십여조입니다. 시무십여조에는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없애고 백성들이 보다 살기 좋도록 세금을 줄이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지요.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십여조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고는 최치원에게 아찬이라는 벼슬을 내렸지요. 그러나 아찬은 최치원의 공적과 능력에 비하면 그리 높은 벼슬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아찬은 최치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최치원은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육도품 신분이었지요. 신라의 높은 벼슬은 왕족들만이 가질 수 있었답니다. 출신 신분으로 벼슬이 정해지는 신라에서 최치원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는 어려웠어요. 실력만 있으면 당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내 나라 신라에서는 이 골품제가 나의 발목을 잡는구나. 최치원은 신라 왕실에 크게 실망을 하고 벼슬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지요. 이렇듯 최치원은 뛰어난 글솜씨와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국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방랑자로 살아야 했지요. 그 후 최치원은 해인사에 들어가 남은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